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 재학 중인 김연아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러시아 역사 수업의 주제로 콜렉티비제이션을 선정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다시 이에 따라 세분화된 조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까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고민 끝에 제가 정한 주제와 그 주제에 따른 큐레이팅해 나간 방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탈린의 콜렉티비제이션에 관한 무크 강좌 3개, 대학교 3개의 강좌를 먼저 수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좌인데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의 Russian History from Lenin to Putin 강좌로 현대 러시아 역사의 흐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의 Stalin and Stalinism in Russian History 강좌로 스탈린 시대의 경제, 사회 면모를 집중적으로 배운 뒤 이 강좌이고요. 세 번째 강좌는 예일 유니버시티의 강좌였습니다. 이 강좌인데요. 이 강좌는 Moral Foundations of Politics 강좌 중에서 이 말시즘에 관한 Marxism, its failures and its legacy 주제의 강의를 한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수강을 하면서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의 실패와 또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스크립트를 이렇게 분석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분석도 하고 정리도 하고 요약도 하고 그에 따라 이렇게 링크를 걸기도 하고 추가적인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걸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이런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면은 추가적인 이런 책이라든지 논문,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 놓았고요.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 역사를 흐름도 파악하고 이제 콜렉티비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1차 자료를 정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한 주제가 콜렉티비제이션이 경제 정책이니까 이런 어떤 정책적인 거는 이 정책을 시행한 사람의 의도와 지향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이제 스탈린의 입장, 집단화 경제 정책을 시행한 스탈린의 입장에 대한 사료를 찾고 싶었는데요. 그 사료로 발견한 게 1929년 11월 7일 10월 혁명의 12번째 기념일에 스탈린이 발표한 문서입니다. 이제 이 문서를 보면, 이 스탈린이 쓴 문서를 보면은, 연설문을 보면, 여러 가지 스탈린의 입장이 한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 물론, 스탈린이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정책의 긍정적인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행자의 입장을 봤으니까 그에 따른 실제 상황을 사료로 남겨놓은 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집단화 정책이 초래한 1930년대 러시아 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페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민 외에도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이제 기록물인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 국회도서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두 번째 1차 자료로 선정을 했고요. 또 세 번째 1차 자료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1차 자료는 엥겔스의 편지 사료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1880년대 후반 농업, 경제 집단화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인데요. 이 사료 같은 경우는 1884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편지 묶음 원본 중에서 그 중에서 좀 찾아본 결과 1884년 12월 11일 엥겔스가 보낸 편지에 농업 경제정책, 농업 집단화에 대한 엥겔스의 입장이 있어서 이 편지를 선정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독스로 편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는 당연히 스탈린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인데
근데 제가 선정한 이유는 그 예일대 강좌와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예일대 강좌에서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도 하지만 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모태인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상과 이제 그것을 물려받고 전달이 된 후대의 스탈린의 입장, 스탈린의 경제 정책의 그 연결고리를 찾고 싶기도 해서였습니다.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사실은 이 2차 자료를 먼저 발견하고 2차 자료의 도움을 받아서 1차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2차 자료가 토니 클리프의 Marxism and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가장 스탈린의 집단화 경제 정책과 마르크시즘을 연결시켜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논문을 먼저 읽고 다시 1차 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이 토니 클리프는 1917년도 태생으로 트로츠키주의자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랍인과 유태인 노동자들을 연합시키는 운동을 주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글 독스로는 바로 링크를 걸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많이 잘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분석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차 자료로 영화를 선정을 하나 했습니다. 이 영화는 1998년도에 찍은 영화고 포스터유프 나의 차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음산하죠. 이렇게 이 영화는 사실 제가 2019년도 올해 이제 러시아사를 배우면서 또 자주 가는 극장인 시네마테크 서울이 있는데 종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러시아 영화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게 된 영화인데 배경이 1953년도고 스탈린이 거의 이제 스탈린 시대가 끝나갈 때쯤이고 근데 그 배경을 그 당시 스탈린의 정치 시대의 배경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2차 자료로 선정을 했고요. 여기 보이는 분이 이제 주인공이자 스탈린을 대변하기도 하고 주인공을 대변하기도 하는 스탈린의 두 자아로 이제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무크 강좌 1차 자료, 2차 자료까지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주제에 맞게 조사한 자료들이 웨이크렛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스탈린의 그 콜렉티비제이션 집단화 정책에 대한 강의 스크립트 분석과 1차 자료, 2차 자료 분석을 종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